그리고 방금 공공기금, 공적기금, 공공부문 얘기했는데요. 그 아까 봤던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 그 외에 정부의 자금 말고는 자본시장에 또 뭐 큰 손들이 없을까? 했을 때 개인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투자론에서는 사실 큰 관심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도 크지 않고. 하지만 뭐 앞에서 봤던 투자자들에 비해서 사이즈는 좀 작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투자자 중에 이제 비영리 재단이라고 분류되는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단은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어떤 주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단 설립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근거해야 되고 각각 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부 부처의 이제 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설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무슨 재단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 목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재단 설립을 허용하고 그 재단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또 혜택도 줍니다.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템들이 주로 교육, 연구, 뭐 문화, 예술 또는 뭐 자선, 봉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재단이 학교법인이에요. 대학교도 다 이런 교육재단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대학교 하나 만들 때도 교육재단이 있고 그 교육재단이 일단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문화재단, 무슨 장학재단, 뭐 봉사재단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죠? 이런 데들도 처음에 이 재단의 설립자가 내놓은 뭐 기본 재산으로만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모금을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재단이 오늘 하루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면 자금을 장기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중에서 규모가 큰 재단들은 또 자본시장에서 또 열심히 투자합니다. 교육재단 중에서 미국의 대학들, 여러분들 뭐 이름 알만한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저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상당해요. 그리고 투자도 잘 합니다. 그래서 재무론 같은 거 할 때 사례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런 데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데들이 흔히 이제 패밀리 파운데이션 재단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부르는 가족 재단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딱 어울리는 한국 이름 짓기가 좀 뭐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패밀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족이나 가문, 누군가가 돈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단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그냥 조금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제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뭐 투자하는 인력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은 그걸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나 패밀리 오피스라고 불리는 이제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는 엄청 큰 자금 운용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재단들이 꽤 있습니다. 뭐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뭐 이런들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록펠러, 카네기 이런 거 어릴 때 막 위인전 같은 거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 미국 그 20세기 초반에 산업화 시기에 굉장한 재벌들이죠. 이런 재벌들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독점적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혼자 너무 많이 커지니까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번 돈을 사회에 좀 환원하고자 또는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하고자 이런 재단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재단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규모도 커서 투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최근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러니까 빌 앤 멀린더 재단인가? 빌 게이츠의 와이프 이름 최근에 이제 이혼했는데 두 사람 이름을 딴 재단. 여러분들 신문 기사가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뭐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막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이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갑부들이 자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재단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그 패밀리 오피스와 관계해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얘기할 때 그좀 패밀리 오피스가 가끔 그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뭐 굉장히 차이 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뭐 아직 저렇게 규모가 크고 자본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만큼 큰 패밀리 오피스가 있진 않은데 기업마다 다 저런 사회에 뭔가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나 뭐 그런 면에서는 크지 않은데 뭐 해외 글들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인베스터 리스트 중에 저런 그 패밀리 오피스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저게 뭔지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